명절이 싫은 테니스 엘보 환자 이야기입니다. 애미야, 전 타지 않게 잘 뒤집어야 한다. 네 어머니, 지그시 왔다고 저렇게 침대에 누워가 디비지 않은 거 봐라 지금. 나중에 집에 가서 집구석을 뒤집든가 해야지. 뭐라 그랬니? 아우 속으로 얘기했네. 아닙니다 어머니, 구석구석 안 타게 잘 뒤집을게요. 정서방 걸레 좀 짜오게. 네 형님. 나이는 내가 2살을 많은데 저렇게 쉽게 먹네 지금. 정서방 뭐라 그랬노? 아닙니다 형. 행주가 더럽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을 때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 안쪽에 통증이 있으면 골프 엘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인 진단문은 상완골 외측 상과염,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 상완골 내측 상과염, 메디알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병원을 가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나 인대 강화 주사를 하고 있지만, 주사 남용에 의한 부작용들 때문에 병원에서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이런 처방대로 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 테니스 엘보가 안쪽에 있는 골프 엘보보다 10배가량 발생률이 높은데,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심하게 아프고, 그리고 팔 아래쪽, 그리고 손목, 손등 쪽으로 연관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주먹을 쥐거나 우리가 걸레를 짤 때, 그리고 열쇠 돌리는 동작, 그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 통증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보통 골프 엘보가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테니스 엘보로 인해 고생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보 골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백스윙의 정점에서 코킹 상태로 있던 왼쪽 손목이 다운스윙 때 뒤로 꺾이면서 내려오다가 임팩트 순간에 반대쪽에 있는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단요축 수은 신근 쪽에 손상이 생겨서 왼쪽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골프 치다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테니스 엘보가 오는 경우에는 손목 코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풀면서 스윙하다가 생긴 스트레스죠. 코킹 풀다가 손목이 꺾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 다 과서행이 생기는 질환인데, 평소에 많이 써서 긴장도가 높아져서 통증 요발점이 형성되어 있던 근육들이 반대의 강한 자극에 신속하게 반응해서 늘어나지 못하면 골막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줍니다. 엘보는 팔꿈치에 시작하는 근육들의 염증이 생기고 손상받았지만, 이거는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피해자예요. 이 원인을 일으킨 가해자는 손목이죠. 손목의 과서형의 문제인 거예요.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건병증이라고 하는 텐디노패시, 힘줄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 있는 이런 질환을 얘기하는데, 염증 세포들과 함께 퇴행성 상태로 변했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건병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건염, 텐디나이티스와 건증, 텐디노시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건염, 텐디나이티스는 말 그대로 건의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갑작스런 자극, 강한 자극 이후에 생긴 급성 상태인 거고, 염증 물질이 과화 활성화되면서 부어요. 붓기 때문에 이 부으면 부종이 생기죠. 이 부종의 압력이 증가해서 팔에 있는 통증 소용기를 더 자극해서 심하게 아픈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건증 텐디노시스는 건의 염증 물질은 보이지 않는 만성적 퇴행적인 손상을 의미하는데, 염증은 많지 않지만 통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퇴행성 건에는 아미노 엑시드 글루타메이트, 아미노산 계열의 글루탐산의 수치가 높아요. 이 물질은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통증을 일으켜서 간을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건염보다는 통증 강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같은 엘보 증상이지만 두 증상의 치료가 달라야 합니다. 건염같이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손목을 최대한 보호하고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이나 근육 부착 부위 있죠. 여기 염증이 있는 부위에 심부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심한 상태의 엘보를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검은 공간이 많아져요. 이 말은 염증으로 인해서 아주 근육이 부실한 상태란 거죠. 여러분 껌을 씹다가 잠든 적이 있으신가요? 껌 씹다가?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는데 한참 동안 입에 있던 껌이 일어나 보니 흐물흐물해졌죠. 어느 순간 넘어가요. 혀로만 살짝 해도 압력을 줘도 금방 분리가 되죠. 그만큼 엘보도 염증으로 인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부 압박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될 때가 건염일 때는 주의해야 되고요. 건증, 텐디노시스는 혈류 개선을 목표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칭과 심부 마사지를 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칭 시 주의하실 부분은 근육 부착 지점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장력을 과도하게 장축으로 주는 스트레칭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심부 마사지, 크로스 마사지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크로스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패시브하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약간의 저항을 주면서 버티는 힘을 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상태 모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논문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에센트릭 스트렝스닝입니다. 원심성 수축이죠. 근육을 길게 만들면서 하는 수축이 원심성 수축. 근건 접합 부위, 머스큘러 텐디너스 유닛 쪽에 당기는 장력에 대응해서 버티는 힘이 증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비대를 일으켜서 움직임 중에 건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는 건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회복과 재생에 도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제일 처음으로 이제 손목 굴곡근을 심부 마사지랑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은 주로 사용하는 게 눈앞에서 모든 작업을 이루어지죠. 먹고 컴퓨터를 치든지 하는 작업들이 내 시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상지에서는 당기는 근육, 손목도 당기는 근육, 그리고 팔 굽히는 근육, 가슴 모으고 올리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앞에 있는 굴곡근들이 짧아지면 반대쪽에 있는 신전근들이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잡고 놔주지 않으면. 그리고 첫 번째 테니스 엘보의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손목 굴곡근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건데, 핸드폰의 모서리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데 뼈 근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근육에 있는 근벨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누른 상태에서 20회 정도 압박을 해주시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조금씩. 네. 20번 핸드폰 모서리를 가지고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해주셔도 되고,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골프 엘보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팔에 있는 앞에 있는 근육근들을 다 이완을 시키시는 거죠. 20번씩. 자, 20번씩 해서 이완을 시켰으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체중을 실어서 이쪽 부위를 바닥에 두는 거야. 두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자세가 많이 안 되면 되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각도까지 나오니까 손가락을 당기시는 거예요. 팔꿈치는 펴시고, 팔꿈치 편 상태 손가락을 당기세요. 당기면 당기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범위에서 멈추고, 이 손으로는 위로 올리는 힘을 주는 거고, 여기는 누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은 누르는 힘. 그래서 액티브 스트레칭인 거죠. 딱 올렸을 때 내가 팔이 당기는 부위, 안쪽이 당기는 부위에 멈춰서 얘는 누르고 손가락 올리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10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근육 또 당겨서 당기는 부위에서 스톱, 저항을 주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손가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을 사용하면서 손에 있는 근육군들도 손바닥에 있는 근육군들도 다 같이 연결된 것이 우리가 손목을 굽힌 근육들이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 자체만 스트레칭이 되고 건 부위는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TO, 골지 텐던 오르간 그 부위들이 자극을 받으려면 액티브하게 스트레칭을 하셔야지 사실은 근육뿐만 아니라 건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근육의 길이 변화는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액티브하게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마사지 해주고 손목은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에 우리 상완 이두근 있죠. 알통 나오는 상완 이두근과 그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군들을 잘 이완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팔에 알통이 있는 근육 있잖아요. 안쪽 면부터 해주시면 돼요. 안쪽 면으로 압박을 해주시는 거죠. 크로스하게. 크로스하게 20회씩. 자, 이쪽으로 20회. 전반적으로 핸드폰 가지고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쪽도 압박을 해주시는 거죠. 꾹 모서리로 20회. 통증 있는 부위는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완 굴곡근이에요. 상완 굴곡근을 전반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시고 안쪽면에 있는 전반적인 근육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거 이 근육들을 압박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상완 삼두근을 근막이완이랑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삼두근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테니스 엘보가 바깥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목 위쪽의 전체적인 이제 손목 신전근들을 이제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부착 지점이지만 상완 삼두근도 팔꿈치 쪽에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삼두근에 있는 특히 팔 펴시면 보이시죠? 바깥 갈래랑 안쪽 갈래도 있고 중간에 가운데도 있는데 그 갈래 중에서 지금 힘을 주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제가 보이는 이 근육을 압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밖에 이 부위를 압박해 주는 거죠. 여기는 살짝만 눌러줘도 아파요. 팔꿈치 있는 바로 위쪽 여기부터 해주는 거죠. 압박. 이쪽도 잘 풀어주셔야지 테니스 엘보 올 때는 효과를 많이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쪽 부위를 20번씩 조금 더 아픈 부위가 있으면 횟수를 더 늘리셔도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군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20번씩 해주시고 먼저 바깥쪽을 다 풀어주시고 이완을 시켰으면 세운 상태에서 이쪽을 왔다 갔다 해주신 거죠. 근육군 중에 푹 파인 부위 말고 그 위쪽에 좀 해주시면 돼요. 삼두근 보면 라인에서 푹 파인 부위 말고 조금 위쪽 라인으로.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이거는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고 시간 내서 책상 위에 있는 부위가 이 핸드폰을 둘 수 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20번씩 핸드폰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압박이 되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네. 그래서 20회 삼두근 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압박, 압박.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 엘보 있는 자리, 손목의 신전근이죠. 뒤로 젖히는 이 근육들을 이제 이완하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근육의 이제 시작 부위는 압박을 이쪽 부위에 하거나 과하게 스트레칭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근육 부착 부위보다 밑쪽이에요. 근육에 있는 부위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테니스 엘보 있는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통증이 있거든요. 모서리 면으로 해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하게, 롱지투디널하게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크로스하게 해주시면 돼요. 크로스하게 해서 분명히 내가 앞통 지점이 나올 거예요. 앞통 지점이 나오는 부위에 20회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20회씩. 그래서 전반적으로 20회씩 다 해주시면 돼요. 이 안을 다 시키고 난 뒤에 해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에센트릭 랭스링, 스트렝스닝, 원심성 수축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앞쪽으로 주먹을 밀면서 굽힌다는 느낌. 굽힌다는 느낌. 20회. 자, 다시 꾹, 꾹. 얘가 길어지면서 수축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세게 쥐고 하면 스트레칭 강도가 크기 때문에 살짝 계란을 살짝 쥐고 있다는 느낌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쥔 상태에서 약간 핸드폰에 압력을 주는 거죠. 잡는 힘을 주세요. 잡는 힘을 준 상태에서 굽히는 거죠. 하나, 둘, 팔꿈치는 항상 펴고 있어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주먹을 살짝 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지 않는 변미에서 손목을 뒤로 젖히는 연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시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